나는 세상에서 살았고, 그러나 세상은 험악했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내가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자주 깨달아졌고, 적합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아주 많이 애를 써야 했고, 무리를 해야 했고, 덩달아 험악해져야 했고, 그러나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잘 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멋쟁이 여러분. 포남포남 운영자 클레멘타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강릉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디 모두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깥에 잘 못 나가고 사실 포남포남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이 사람마다 필요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자기 자신의 뭐 놀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자기다워지는 공간? 요즘에 그런 걸 슈필라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슈필라움이 있는지, 어떻게 코로나 시대는 잘 견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짠! 표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무지개가 싹 떨어지는, 이렇게 물결이 막 일렁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예쁜 이승우 작가님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요. 근데 소개할 때마다 계속 정말 정말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승우 작가님의 책은 문체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철학가를 나와서 그런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작가님만의 독특한 문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모시고 싶어갖고 그 작가와의 만남 때문에 메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또 답장을 너무 다정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또 혼자서 감동하고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게 아마 표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굉장히 보고 듣고 함께 있지만 서로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사이의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이 세상에. 특히 가족 같은 관계가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면 우리가 사실 가장 깊이 알고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르는 사람들에서 모르는 사람의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오랫동안 궁금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1년 전에 갑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연락을 두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랑 함께 살던 가족인데 가족이 어느 날 거의 뭐 행방불명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계속 추측하기는 여배우랑 바람이 나서 어딘가에 가서 살았을 거다. 그러다가 이제 항공기 사고 소식을 듣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좀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그런 명단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자신이 이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쓴이와 어머니가 계속해서 궁금해하다가 어느 날 아주 아주 먼 그런 뭐 거의 뭐 아프리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봉사 활동을 하고 즐겁게 살았다. 근데 거기에서 말라리아인가 이런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으니 이제 시신을 찾아가라 하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이렇게 듣게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구나. 우리 가족한테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는 과정을 쓴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조금 이상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서재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고, 어머니는 그런 굉장히 좀 대기업인 것 같아요. 내용에서 미래건설의 어, 회장님의 딸로서 부유하게 자라서 그 현실적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돼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원치 않는 그런 대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사위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저라면 대기업을 물려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알 수 없게 무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회장님이 서재에 박혀 있는 아버지를 막 끌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무심결에 그냥 아들한테 좀 뭔가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은근한 모멸감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를 항상 느끼면서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사이에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냥 몰래 야반 도주를 하신 건지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아들까지도 아버지의 그런 예술가의 기운을 받으셨는지 글 쓰는 게 막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 욕보이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 글을 쓴다는 얘기를 하면은 내 아들이 왜 그러지? 그래서 어머니가 어, 너무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짜증을 내면은 욕 보이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가치관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요즘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살면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외로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엔 사랑받고 싶다는 말이고, 사랑하겠다는 말은 당신을 이해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잘 쉽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뭔가 회장님 집에 어, 대릴사위처럼 들어갔지만 굉장히 그 삶 자체가 불행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들이 해주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책에서 한 부분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이게 이제 성교 그런 회보에 아버지가 글을 쓰면서 아들이 그걸 읽고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서 살았고, 그러나 세상은 험악했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내가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자주 깨달아졌고, 적합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아주 많이 애를 써야 했고, 무리를 해야 했고, 덩달아 험악해져야 했고, 그러나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잘 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런 내면에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쓰여 있는 글을 보면서 이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부와 어떤 명예를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었구나 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완벽하게 자신만 도려내서 자신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내는 거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세상은 어쩌면 내가 떨어져 나간 것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비난할 소수의 사람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가 괜찮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난할 그런 소수의 사람은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이렇게 사는데 자신을 비난할 사람들은. 근데 그 글을 아들이 봤을 때 그런 심정, 그리고 어머니가 봤을 때 그런 마음까지도 저는 느껴지면서 이 여기 나온 주인공 모두가 슬프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누가 더 나은 삶이다? 이상을 쫓아서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인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사는 삶이, 견디면서 사는 삶이 더 좋은 삶인가? 그게 옳은 삶인가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좀 좋아하거나 문구가 마음에 드는 거는 대부분 자기를 투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 적합하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하고 허약하고 생각이 많을까? 그냥 왜 나는 글을 쓰는 걸까? 그냥 현실에 맞춰서 살면 좋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어머니까지 이해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가 견디고 있는 세상이 비로소 보였다. 31살의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앞에서 글을 쓰는 것이 좋고 회사 일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 우리 아이 키우는 어머니나 뭐 좀 누군가를 억지로 데리고 가려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그런 현실을 견디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방식으로 서로를 견디면서 세상을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이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간 사람,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세상을 견디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상처가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슬프고 쓸쓸하면서도 좋은 이야기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승우 작가님 소설이 대부분 좀 철학적이라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얽매여서 사는 삶이 과연 나쁜 것인가 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는 서로 다 안다고 믿으면서 살지만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에 가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있지 않은가라는 견디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재밌었어요. 재밌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재밌는 책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책 읽는 멋쟁이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책밤 되세요. 그럼 안녕.